안녕하세요. 도봉환경교육센터 토끼풀입니다. 그림치 세 번째 이야기,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이 뭘까요? 여기에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스케치북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스케치북은 종이로 만들었죠. 그러면 종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종이는 나무에서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종이를 만들 수 있고 종이가 있어서 스케치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무가 없으면 스케치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스케치북의 자원은 나무예요. 자원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 쓰는 재료를 말해요. 그러면 자원순환에서 자원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순환을 알아볼게요. 순환이 뭘까요? 순환은 돌고 도는 거예요. 비가 왔어요. 땅에 떨어진 비는 물이 되어 강으로 흘러갔어요. 강에서 다시 바다로 간 물은 바닷물이 되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죠. 작은 구름이 점점 모여서 커지게 되면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질 때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눈이 되고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은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순환은 자원이 돌고 돈다는 뜻이죠. 지금은 자원의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이것은 석탄과 석유를 땅에서 채취하는 그림이에요. 석탄과 석유 같은 자원은 에너지 자원이라고 부르죠. 에너지 자원은 석탄과 석유 같은 그런 에너지 자원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져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벼고 이것은 밀이에요. 우리가 먹는 벼와 밀, 콩, 옥수수 같은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식량 자원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할까요? 풍부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 재활용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처음부터 쓰레기였던 것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쓰레기였던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나오는 것이 쓰레기죠. 쓰레기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 또 다시 사용하게 되지 않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회용품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죠. 쓰레기가 많아지면 이렇게 쓰레기 산처럼 됐어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류가 만든 인공 조형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라고 해요. 쓰레기 섬은 우리나라의 14배나 된대요. 그 양은 어마어마해서 8만 톤이나 된다고 해요. 8만 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친구들 알아요? 8만 톤은 우리 친구들이 이사할 때 봤던 이삿짐 차 알죠? 이삿짐 차가 5톤 트럭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실으면 5톤짜리 트럭 하나나 두 대가 필요해요. 근데 이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에 있는 쓰레기를 다 실으려면 16,000대나 필요하대요. 그러면 자원을 아껴 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것이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발바닥 공원에 벼룩시장이 열려요. 벼룩시장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 작아져서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또는 동화책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죠. 자원을 아껴 쓰는 방법에는 재활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활용은 재활용품에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페트병이 있어요. 이 페트병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시죠? 페트병은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석유에서 폴리에스터라는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을 가지고 페트병을 만들어요. 여기에 티셔츠가 있어요. 티셔츠에 여기 숫자가 보이나요? 여기 숫자가 보이나요? 4.8, 0.26, 96, 45. 이 숫자는 바다에서 수거한 페트병 4,008개와 버려지는 면 0.26파운드, 117g을 가지고 이 티셔츠를 만들었더니 물을 96%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45% 줄였다는 뜻이에요. 자원을 아껴 쓰는 방법 중에는 또 분리배출이 필수이죠.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운다. 두 번째, 헹군다. 세 번째, 분리한다. 네 번째, 섞지 않는다. 이것이 뭘까요? 비운다는 물건을 속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뜻이고요. 또 병이나 페트나 이런 데에 있는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그것을 헹군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라벨하고 페트랑 뚜껑이랑을 분리하고 이런 분리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페트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 페트병을 압축해서 라벨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뚜껑도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하나, 둘, 셋을 따로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환경 달력을 해볼 건데요. 일반 쓰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하고 종이, 비닐, 플라스틱, 캔, 유리, 스티로폼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 별에다 색칠을 해줄 거예요. 친구들을 같이 엄마랑 같이 분리배출을 해보면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분리배출을 해서 새로운 자원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커피 점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커피 점토를 반죽을 해서 만든 커피 점토는 탈취제로 사용 가능해요. 커피 점토를 만들어 볼까요?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커피 찌꺼기예요.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점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점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따뜻한 물 300cc 그리고 이렇게 밀대가 필요해요. 자, 가루가 날리니까 가루를 수조에 부어 줄 건데요. 천천히 부어 줄게요. 이 가루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할 거예요. 자, 물 300g이라고 그랬죠. 물을 붓고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처럼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하면 덩어리가 생기죠. 커피 찌꺼기는 예전에는 이것을 그냥 버렸지만 지금은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거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벽돌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것을 잘 주물러 주세요.
많이 주물를수록 얘가 끈기가 생겨서 잘 만들어져요, 점토가. 자,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밀대로 밀어서 부엉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서는 쿠키틀로 만들면 잘 만들어질 거예요. 이 커피 점토를 밀 때 너무 두껍게 밀면 만들기는 괜찮지만 햇빛에 말릴 때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대로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cm 정도? 그런 두께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은 다음에 이렇게 틀로 해서 이렇게 짜잔! 부엉이가 만들어졌죠? 집에 쿠키틀이 없다면 손으로 주물러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해서 뭐 예쁜 꽃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렇게 커피 점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별을 만들어 봤는데 별같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커피 점토로 만든 부엉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건데요. 이렇게 만든 부엉이를 자, 얘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말려주면 돼요. 앞에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말려주면 여기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잘 만들어져요. 이것을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어서 탈취제로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다가 이 부엉이가 부서지거나 쪼개지면 얘는 화분에 묻어주면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자원순환 영상을 마칠 텐데요. 영상 중간중간에 깜빡이 미션이 있다는 것과 커피 점토로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을 카카오톡에 올려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